원장님은 스킨토너 쓰세요? 저는 안 써요. 원장님이 예전 영상에서 스킨토너 절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스킨토너 안 쓰니까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세안하시고 물기를 닦고 바로 이걸 사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습크림을 발라보세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90%가 구독 없이 보고 계신데요.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스킨 토너는 안 발라도 된다. 그리고 스킨 토너 속에 괜히 쓸데없는 성분 때문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스킨 토너 절대 쓰지 마셔라. 이런 요지의 영상을 올려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PD님처럼 스킨 토너를 안 쓰니까 건조하다. 스킨 토너 안 쓰고 어떻게 보습을 해야 되냐. 그리고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닥토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리고 세안을 약산성으로 할 경우에는 안 써도 되지만 알칼리 세안제를 쓰는 경우에는 스킨 토너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세럼이나 앰플을 로션이나 크림 전에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로션이나 크림 사용하고 세럼이나 앰플을 써야 되냐. 그리고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을 빼라고 하는데 도대체 자극하는 성분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스킨 토너를 사용하지 않고 보습도 잘 되면서 피부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보시다가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피부과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스킨 토너를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저도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남자 화장품을 사면 보통 스킨 토너랑 로션이나 크림 이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트로 구매를 해서 스킨 토너를 썼는데, 제가 어릴 때 TV 광고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멋진 남자 배우들이 스킨 토너를 손에 이렇게 부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영상에서 많이 봤어요. 저게 뭔가 남자답다, 멋있다, 이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저도 스킨토너 부었고 이렇게 해서 팍 이런 식으로 발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강한 향이 나면서 발리는 그런 남성적인 스킨토너를 저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킨토너를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민감성 피부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인 분들은 화장품을 조금만 잘못 써도 피부가 빨개지고 또 우둘투둘투둘 튀어나오는 것들이 생기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고 피부가 소위 뒤집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화장품을 쓸 때도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민감성인 분들이 화장품을 쓰실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을 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화장품 속에 피부에 자극이 되는지 자극이 안 되는지 모르는 성분들이 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르는 성분들이 많아지다 보면 그 중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 포함될 확률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성분의 수가 적은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킨케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세보자라고 해서 세안, 보습, 자외선 차단,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고 나서는 순한 약산성 젤폼 클렌저 1개, 보습 크림 1개, 그리고 선크림 1개, 이렇게 3개를 기본으로 쓰고요. 가을, 겨울 제가 건조감이 느껴지면 거기서 히알루론산 앰플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초 제품의 수고요. 그리고 여기서 피부가 빨갛지 않고 튀어나와 있지 않고 좀 괜찮은 상태에서는 기능성 제품을 여기서 추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스티바 A라고 하는 레티노이드 제품을 하나 더 사용을 하고요. 이 레티노이드를 제가 쓰는 이유는 미백 효과와 주름 개선, 탄력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지금은 화장품 회사에서 제가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하면서 개발하는 그 제품들을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스킨 토너와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왜 스킨 토너를 쓰나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전 영상에서는 5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것처럼 그냥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는 경우, 두 번째는 세안 후에 잔여물이 남은 경우에 그것들을 잘 제거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피부 결을 정돈하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피부의 보습을 위해서, 그리고 5번째는 진정, 수렴을 하면서 모공을 조이기 위해서, 이렇게 5가지 이유를 제가 추측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스킨 토너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가 물이고 특별히 어떤 기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써야 되나 보다 이래서 쓰는 경우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세안 후에 잔여물이 남은 거를 제거하려고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세안 과정에서 더 세안을 잘해서 잔여물이 없게 잘 제거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피부결을 정돈하기 위해. 피부결을 정돈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결을 정돈한다는 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거든요. 허상 속에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은 스킨 토너로 할 것이 아니고 보습제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보습을 화장대나 다른 장소로 꽤 긴 시간 이동해서 그 후에 보습을 하는 경우에 그 동안에 피부가 마르면서 건조해지지 않느냐, 그때 잠깐 스킨 토너를 쓴다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
경우에는 물기를 제거하고 바로 보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킨 토너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킨 토너를 안 썼더니 보습제 크림만 써서는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스킨 토너만 쓸 경우에는 그게 어차피 90%가 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걔가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의 수분을 더 뺏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토너를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히알루론산 앰플이나 판테놀, 이렇게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든 앰플류를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히알루론산 앰플을 물기를 제거하신 후에 바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의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공을 조이는 이런 진정 수렴 효과를 원해서 쓴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정 수렴 효과가 있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면 피부에 좀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는 안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말고도 질문하신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나는 알칼리 세안제로 세안을 하는데 그럼 알칼리 세안제를 쓰고 스킨 토너로 pH를 약산성으로 맞춰줘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산성 세안제를 쓰시고 스킨 토너를 쓰지 마라 입니다. 왜냐면 우리 피부는 아시다시피 pH 4.5에서 5.5 정도로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칼리 세안제를 쓰시게 되면 피부 장벽에 손상을 주게 되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니까 수분을 더 뺏기게 되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피부에서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또 피부에 있는 나쁜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알칼리 세안제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알칼리 세안제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왜 알칼리 세안제를 쓰나 제가 질문들을 많이 해봤더니, 약산성 세안제는 세정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는 지성에 피지 분비가 많고 또 여드름이 생기니까 알칼리 세안제를 이용해서 피지를 말끔히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게 내 피부에 더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세안제의 세정력은 산성, 알칼리성, 이 pH에 따라서 세정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안제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세정력을 나타내는 그 성분들이 있는데요. 계면활성제의 세정력이 강하냐 약하냐, 이것에 의해서 이 세안제가 피지를 잘 제거하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세안제가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것에 의해서 세정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성이고 피지가 잘 제거되기 원하는 분들은 약산성이면서도 세정력이 적당히 좋은 그런 클렌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것 중에, 나는 지성 피부이고 피지 분비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닥토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질문이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거랑 질문은 좀 다르지만 답변은 좀 비슷한 건데, 내가 닥토를 하지 않으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제거가 됐는지, 잔여물이 남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장솜에 토너를 묻혀서 마찰을 주면서 문지르면서 닥토를 하는 경우에 이것이 피부에 굉장한 자극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닥토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성이셔서 피지 분비가 많아서 내가 닥토를 한다, 이런 경우는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지성이어서 피지 분비가 많은데 왜 닥토를 하지? 피지를 제거하려고 하나? 그러면 이것은 세정 과정에서 피지가 잘 제거가 안 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정 과정에서 세정력이 조금 더 충분한 약산성 세안제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선크림이나 메이크업이 된 경우에 이게 세정이 잘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중 세안을 하십시오. 저는 젤폼 제형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처음에 젤을 이용해서 물 없이 클렌징 오일류로 클렌징을 하듯이 1차 세안을 젤을 이용해서 클렌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로 거기에 물을 더해서 폼 형태로 클렌징을 하시면 충분히 잘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설사 약간의 잔여물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닥토를 하면 피부에 자극이 굉장히 심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을 피하라고 하는데 대체 자극이 되는 성분이 뭐냐, 그걸 알려달라,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사실 이전 영상들에서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이 되는 성분이니까요. 한번 화장품 선택하실 때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스테아릭 액시드, 라우릭 액시드, 미리스틱 액시드, 팔미틱 액시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건 말고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런 성분들이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들어있는지 체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사실은 제가 보여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아서요. 그것들을 일일이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만 거르셔도 화장품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전에 스킨 토너 절대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스킨 토너를 써오셨던 분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좀 설득이 되셨길 바라고요. 스킨 토너를 쓰실 바에는 차라리 히알루론산 앰플을 한 종류 추가하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성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알칼리 세안제를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의문들이 이번 영상에서 좀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